그날 아침 죽은 남편의 이름이 적힌 청첩장이 도착했어요. 10년 전 이미 장례까지 마쳤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죠. 봉투를 열었을 때 내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그 한 줄이 내 평온한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는 몰랐어요. 그 초대장이 모든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요. 햇살이 유난히 포근했던 봄날 아침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살짝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죠. 부엌에선 전날 끓여둔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고 정자는 혼자 앉아 식탁 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신문 한쪽엔 노년 재혼의 증가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정자는 피식 웃었답니다. 참,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 하지만 이젠 혼자라는 게 익숙해진 나이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시간은 그리움을 닳게 만들었지만 완전히 없애진 못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자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우편 배달부가 작은 흰 봉투를 내밀었답니다. 윤정자님 등기입니다. 그 말에 정자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덜컥했어요. 요즘 등기를 받을 일도 없었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죠.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정자의 손끝이 굳어버렸답니다. 보낸 사람 오혜림. 그 이름은 오래전 기억의 심장에서 꺼낸 낯익은 단어였어요. 남편의 첫사랑. 그리고 정자가 평생 마음속에서 잊지 못한 존재였죠. 오혜림. 정자는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어요.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가위를 들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레 잘라 열었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청첩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은빛 리본이 메어져 있었고 종이에서는 은은한 장미 향이 났어요. 청첩장 속 문장은 단 한 줄이었죠. 정자 언니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꼭 와주세요. 그 사람이라니. 정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설마 도연 씨를 말하는 걸까? 이도현. 그녀의 남편이자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이름이 다시 들려올 줄은 몰랐어요. 정자는 봉투를 꼭 쥐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눈앞이 잠시 흐려졌어요. 그녀는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그녀는 유품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당신 덕분에 참 따뜻했어요. 이젠 편히 가요. 그렇게 모든 걸 마무리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 청첩장은 그 평온한 마침표를 무너뜨렸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손에 들린 청첩장을 수십 번 펼쳤다 닫았다 했답니다. 글씨체는 또박또박했지만 묘하게도 남편이 썼던 필체와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은 느낌이었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일부러 비슷하게 쓴 걸까? 머릿속은 복잡했죠. 다음 날 아침 정자는 결심했어요. 가야겠다. 그냥 보고 오자는 생각이었어요. 이 청첩장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죠. 며칠 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정자는 손에 들린 청첩장을 또 펼쳤어요. 이도현의 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결혼식.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결혼식장은 시내의 한 호텔이었어요. 로비에는 화사한 꽃들이 가득했지만 정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접수대에 이름을 적으며 직원에게 물었죠. 신부 이름이 오아린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신랑은 이도현 씨예요. 그 순간 정자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 이름,
남편과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정자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장은 하얗게 꾸며져 있었어요. 가운데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결혼식은 고 이도현 씨의 유언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유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음악이 잠시 멎더니 무대의 스크린이 켜졌어요. 낡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답니다. 그 순간 정자의 숨이 멎었어요. 화면 속에는 남편의 얼굴이 있었어요. 확실히 그였어요. 살아생전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말투까지 그대로였죠. 이 결혼은 내가 바라던 마지막 약속이야. 내 삶의 빚을 이 아이들이 대신 갚아주길 바래. 정자는 두 손을 입에 가져갔어요. 영상 속 남편은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 그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술렁였고 신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떨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가 정말 남긴 유언일까? 아니면 누군가 만든 거짓일까? 결혼식이 끝나고도 정자는 한참 동안 식장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조명이 꺼진 뒤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하객 몇 명이 괜찮으세요? 라며 다가왔지만 정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선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를 너무 믿지 마, 정자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가 정말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나? 불현듯 그런 생각이 스쳤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청첩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TV를 켜도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선 계속 영상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의문이 되었어요. 정자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게 무엇이든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죠.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숨긴 거예요? 창문 밖으론 달빛이 흘러내렸어요. 정자는 커튼을 천천히 닫으며 속삭였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마지막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했는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진실을 봐야겠어요. 그날 밤 정자는 봉투 속 청첩장을 다시 꺼냈어요. 금빛 글씨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정자 언니 꼭 와주세요. 그 글자를 따라 손끝으로 문질렀어요.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어요. 정자는 느리게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래요, 가볼게요. 당신이 숨겨둔 이야기를 이제는 내가 직접 찾아갈게요. 그렇게 정자는 잊힌 봄날의 진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장면 1. 새벽 윤정자의 집 어둡고 조용한 부엌.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식탁 위엔 어제 결혼식장에서 가져온 청첩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종이 위에 금빛 글씨가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자는 컵에 식은 커피를 따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영상, 그건 도연 씨가 아니었어요. 미소는 같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늘 후회가 있었는데 어제 영상 속 눈엔 아무런 온기도 없었어요. 정자는 청첩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오해림, 당신이 그 영상을 만들었죠. 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사람 이름을 아직도 놓지 못한 건가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 변호사님 맞으시죠? 윤정자라고 해요. 그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연락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그 영상 진짜 유언이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최근 기술로 만든 인공음성,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오해림 여사님이 직접 의뢰했습니다. 영상 제작 회사의 계약서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역시 당신이었군요, 혜림 씨. 장면이 오후 카페 정자와 변호사.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창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정자가 물었어요. 변호사님, 왜 오해림이 그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이미 남편의 첫사랑이었어요. 이제 와서 남편의 이름을 꺼낸 이유가 뭐죠? 저도 완전히 알진 못하지만 그녀는 남편분이 남긴 약속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약속이라니요? 그 사람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자의 눈이 커졌어요. 살아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도 치렀는데요. 그건 가짜 장례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이상한 기록이 있었어요. 사망진단서가 병원 원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머리가 아득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속였다는 건가요?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지키려 했을지도 몰라요. 지킨다니요? 죽은 척하면서요? 그 사건 기억하시죠? 30년 전 산업기밀 유출 사건이요. 그 일의 누명을 남편분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정자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이유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해림 여사님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직접 물어볼게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입을 통해 듣고 싶지 않아요. 오후 늦게 오해림의 집 고요한 마당과 빗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오해림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희끗했고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어요. 언니 왔군요. 올 줄 알았어요. 정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요. 그 영상 당신이 만든 거죠? 혜림은 한참 정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내가 만들었어요. 정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왜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당신은 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장난을 친 거죠? 장난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부탁이었어요. 무슨 부탁이요? 혜림은 조용히 벽 쪽으로 걸어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그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맡긴 거예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정자에게 직접 전해주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왜 나에게 직접 전하지 않았죠? 그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진실이 알려지면 당신도 위험할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 지금 살아있나요? 혜림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미국에 있어요. 몸은 멀쩡해요. 하지만 언니 곁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정자는 숨을 삼켰어요. 그럼 나를 속인 이유가 보호였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정자에게는 깨끗한 기억만 남기고 싶다고요. 정자는 눈가가 젖었어요.
그래서 거짓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동생이 병원 서류를 처리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끔 연락이 왔어요. 사진 한 장, 짧은 인사, 그리고 이 녹음 테이프. 해림은 카세트를 테이블에 올려두었어요. 이건 당신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정자는 손을 떨며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자야. 이걸 듣는다면 난 이미 멀리 있겠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어. 내가 떠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정자는 눈을 감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어요. 그날 밤 식탁에서 웃던 얼굴, 마지막 인사, 모든 장면이 떠올랐어요. 나는 죄를 대신 짊어져야 했어. 내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였어. 그래서 죽은 척을 했어. 그 선택이 옳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널 사랑했어. 그건 단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어. 테이프는 짧게 끊겼어요. 정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요? 해림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니, 그는 죽을 때보다 살면서 더 많이 언니를 그리워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왜 나를 믿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까요? 해림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약했어요. 사랑할 줄 알았지만 함께 짊어질 용기는 없었어요. 정자는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결국 그렇게 떠나버렸군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의 그림자를 아직 붙잡고 있네요. 해림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래요. 아직도 매일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정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보내요. 그 사람도 나도 그리고 당신도.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밤, 정자의 집 독백과 결심. 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는 그쳤고 공기가 차분했어요. 그녀는 카세트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나는 이 진실을 몰랐어요. 누가 나를 속였는지, 왜 속였는지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커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 속에 빛내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살아있다면 그 사람도 나처럼 잠 못 이루고 있겠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같은 후회를 하고 있겠죠. 정자는 식탁 위 청첩장을 다시 펴서 바라봤어요. 이도연의 유언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 문구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속삭였어요. 유언이 아니라 부탁이었네요. 당신은 나에게 말하지 못한 채 부탁만 남겼군요. 그녀는 카세트를 조심히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진실은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만 거짓은 영혼의 상처를 남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할게요. 살아있었다면 나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창문 밖에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도연 씨, 잘 있었나요? 나도 아직 여기서 살아있어요. 새벽, 윤정자의 집 고요한 새벽. 식탁 위에는 어제 들었던 카세트 테이프와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정자는 한참 동안 그 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도연 씨? 그렇게 멀리 떠나서도 나한테 말을 남겼네요. 그녀는 손끝으로 편지를 쓰다듬었어요. 종이의 질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살아있었다면 이제쯤 어떤 얼굴로 변했을까요? 흰머리가 많아졌을까?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을까? 그래도 당신의 눈빛은 여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미안하고 조금은 고집스러웠겠죠. 정자는 잠시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오전 카페 변호사와의 마지막 상담. 정자는 변호사와 다시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윤 여사님, 어제 말씀드린 그 메일 기억하시죠? 국제번호로 온 메시지요. 네, 잘 지냈니라고 써있던 그 메시지요. 그 발신 주소를 추적해 봤어요. 미국 보스턴 인근의 작은 병원 IP였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그쪽에서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정자의 손끝이 떨렸어요. 등기요? 혹시? 예. 발신인은 이도현. 보내는 주소는 보스턴입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정자야, 미안하다. 내 진짜 유언은 아직 내게 닿지 않았을 거야.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되었어. 정자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USB를 바라봤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잠시 후 화면 속에 낡은 병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영상 속 남편의 마지막 고백. 정자야. 남편의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의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많이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떠난 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어. 진실이란 건 도망쳐도 따라오는 거더라.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 그 사건에서 나는 누명을 썼어.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혜림이 다칠 거였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그걸 뒤집어 썼어. 정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럼 당신이 지키려던 건 나도 그녀도였군요. 화면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내 죄이기도 했어. 두 여자를 동시에 불행하게 만든 거니까.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너였어, 정자야.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었어. 정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떠난 거군요.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죄를 위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용서받고 싶지 않아. 그저 내가 평안하길 바랬어. 그리고 내 이름이 더는 너를 괴롭히지 않길 바랬어. 영상은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사람은 떠나도 진심은 남는다. 진심이 닿는다면 그걸로 됐어. 화면이 꺼지자 정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의 공기마저 정지된 것 같았어요. 오후 오해림의 집 마지막 방문. 정자는 조용히 오해림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혜림은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왔군요. 그 사람 당신에게 도착했죠? 그래요.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들었어요. 혜림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언니를 떠나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언니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제 그 사람을 놓아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해야죠. 우리 나이엔 용서가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혜림은 두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미안해요. 그때 나는 언니를 질투했어요. 그 사람을 빼앗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없다는 걸 알고 미쳐 있었어요. 정자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그랬을 거예요. 젊었을 땐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용서라는 걸.
해림은 고개를 떨구며 울었어요. 정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의 영상 같이 볼래요? 해림은 놀란 눈으로 정자를 봤어요. 정말요? 그래요. 우리 둘 다 그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 같이 듣자고요. 정자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 속 남편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둘 다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해림아, 너에게도 고맙다. 그리고 정자야. 부디 내 이름을 더는 원망하지 말아줘. 해림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자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화면이 꺼졌을 때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저녁, 윤정자의 집 마지막 장면.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어요. 정자는 식탁 위에 청첩장을 다시 올려두었어요. 그 위에 작은 사진 한 장을 얹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신랑과 신부, 오해림,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의 진심은 남았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야 평온해졌어요. 정자는 청첩장을 봉투에 넣어 서랍 속 깊숙이 넣었어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기억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었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잘 가요, 도연 씨. 이제 정말 보내줄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있던 얼굴의 굴레를 풀어냈어요. 사람은 떠나도 진심은 남아요. 거짓이 사라진 자리엔 용서가 피어나죠. 황혼의 청첩장, 그 마지막 편지는 결국 사랑이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의 황혼에도 잊지 못한 편지가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생의 비밀을 전해드릴게요.